오늘은 데이터라는 걸 좀 배워볼 거예요. 데이터. 자, 여기 오셔서 자, 여기 패키지 하위에 com.cosmet 자, 하위에다가 데이터라고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레슨 02 데이터. 자, 새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대문자에 02 데이터. 여기다가 메인, 엔터. 자, 자바는 자, 이렇게 하죠. 처음부터 가볼게요. 그렇죠? 자, 프로그램은 연산을 하거나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 연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자, 연산을 하거나 또 뭐 출력, 입력 같은 걸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모든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산, 출력, 입력을 할 때 항상 그 연산을 할 데이터나 출력을 할 데이터, 입력할 데이터. 출력이란 건 뭐예요? 지금 화면에 모니터로 프린트 되고 있는 요 화면. 입력은 뭐예요? 내가 마우스로 클릭하고 있는 좌표라든가 키보드로 입력하는 문자열 이런 것들을 입력이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모든 데이터, 모든 것들을 데이터로 저장을 해요. 데이터로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자바로 넘어와서 자바는 연산을 하기 위한 숫자인 데이터와 그 다음에 관리를 하기 위한 자료형 데이터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자, 모든 프로그램은 뭐다?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데이터가 있어야 연산을 하고 출력하고 입력을 하는데 이 데이터라는 건 뭐예요? 저장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죠? 저장되는 거. 이때 자바는 연산을 위해서 그렇죠? 숫자 데이터와 그렇죠? 관리를 하기 위한 자료형 데이터로 나눕니다. 자, 이때 숫자를 위한 연산을 위한 숫자 데이터를 우리가 기본형이라 불러요. 자, 기본형. 연산을 하기 위한 숫자 데이터를 기본형이라 부르고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료 데이터라고 했겠죠? 자료 데이터. 관리를 하기 위한 자료 데이터. 자, 이런 자료 데이터를 자료형이라 부릅니다. 자료형. 자, 기본형을 다른 말로 원시형이라고도 해요. 원시형. 원시 데이터, 원시형. 이렇게 됩니다. 자, 이유는 컴퓨터가 기본적으로 다루는 것은 숫자기 때문이에요. 바이너리 데이터.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를 원시형 또는 기본적인 형태라 해서 기본형 이렇게 부르고요. 관리를 하기 위한 이 데이터를 자료형이라 불러요. 자료형. 자, 그럼 이제
요 기본형, 원시형이라는 것, 연산. 자, 연산에는 어떤 게 있냐? 자, 일단 우선 보자. 연산이란 건 어떤 게 있냐? 자, 이때 이 연산은 수학적 연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종류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눈 나머지. 여러분들은 아직 모르는데 비트 연산이라는 게 있고요. 자, 비트 연산. 뭐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비트를 나중에 배워볼 건데 이진수 숫자. 이진수 숫자를 좌우로 이동시켜서 연산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이제 컴퓨터니까 굉장히 유용한 방법인데 비트 연산이라는 것도 배워볼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수학적 연산들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런 수학적 연산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눈 나머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자, 이것 말고도 우리가 이제 논리적 연산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뒤쪽에다가 배워보도록 할게요. 논리 연산. 이런 수학적 연산을 할 건데, 어떻게 숫자 데이터가 이런 수학적 연산을 할 수 있더라. 숫자 데이터가. 자, 근데 이제 숫자 데이터는 또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자, 또다시 크게 두 가지로. 자, 숫자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실수와 정수로 나눕니다. 자, 실수는 이렇게 생긴 걸 실수라 그래요. 자, 정수는 여기 있는 점이 없는 것. 점이 없는 것. 이걸 정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S아웃으로 12.33 이렇게 쓰면 요거는 뭐예요? 실수가 되고요. 실수. 그 다음에 내가 13이라고 쓰면 요것은 정수가 되는 거예요. 자, 요 두 데이터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나눈 나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 13을 나눌 거예요. 그쵸? 3으로. 자,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요걸 헬로로 출력하지 말고, 그쵸? 헬로로 하지 말고. 자, 여기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실행 이렇게 할게요. 자, 또는 여기 보면 단축키가 보이죠? 컨트롤 시프트 R인데요. 저는 요거 그냥 할게요. 자, 보면 4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었죠? 4. 자, 근데 이거 4가 맞나요? 아닌가요? 자, 원래는 뭐가 나와야 돼요? 3, 4, 12에. 그쵸? 그러면 10이 남으니까 3, 3은 9. 그쵸? 그래서 4.33333333이 나와야 되죠. 그쵸? 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그쵸? 4가 나오고 있죠. 그쵸? 자, 자바는 정수끼리 연산을 하면 정수의 결과가 나와요. 자, 정수끼리 하면, 왜냐하면 데이터가 실수 데이터와 정수 데이터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정수로 연산하면 정수만 나옵니다. 자바는 정수 데이터와 실수 데이터가 분리되어 있고, 그렇죠? 정수끼리 연산하면 무조건 정수만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한 번 더 써볼게요. S out. 자, 이번에는 실수랑 실수를 연산해 볼게요. 13.0, 3.0. 자, 우리가 이렇게 실수를 입력을 하면 실수 데이터가 된대요. 자, 이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4.33333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그런데 이제 무한히 나오지 않고 어느 길이 이상 나오다가 멈춰버리죠. 자, 그것은 자바가 데이터의 길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바는 수를 표현할 수 있는 크기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여기에 333333 끝까지 안 나오고 그렇죠? 요 어느 정도에서 멈춰버려졌죠? 자, 우리는 계속 나왔으면 하지만 그렇죠?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크기가 정해져 있더라. 자,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그렇죠? 자, 메모리는 유한한데 숫자의 크기가 엄청 큰 걸 저장하고 싶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메모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크기로 정해놓고 그 데이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렇죠? 자, 하나는 실수고 하나가 정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가 실수고 하나가 정수. 자, 13.0에 3.0을 나눠볼게요. 추측을 한번 해볼게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실수가 나오겠죠. 자, 실수가 우리가 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연산하고 났을 때 더 정확한 결과를 내겠죠. 그래서 실수와 정수를 연산하면 실수의 결과를 반환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부터 이렇게 여기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반환된다라고 할 거예요. 반환된다. 자, 이 반환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return이라고도 합니다. return. 아시겠죠? return. 자, 개발자들은 이 결과가 13.3.0의 결과는 뭐야? 이렇게 하지 않고 13 나누기 3.0의 결과가 이것으로 반환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반환되었다. 그렇죠? return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연습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뇌가 이제 점점 개발자스럽게 바뀌도록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실행해서 볼까요? 실행해서 자, 두 개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자바는요. 자바는 우리가 이제 옳고 그름을 판별하기 위해서 참 거짓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참 거짓. 선생님 근데 자바는 숫자 데이터와 자료 데이터 두 개로 있다 그러는데 갑자기 이상한 게 뚝 튀어나왔어요. 뭐가? 참 거짓 데이터가 있대요. 자, 자바는 참과 거짓을 표현하는 데이터 부울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부울 데이터는 사실 숫자와 같아요. 자, 그래서 참은 1이고요. 거짓은 0을 나타냅니다. 부울은 실제로는 뭐다? 1, 0이에요. 자, 이 친구는 뭐다? 1. 자, 거짓은
0입니다. 자, 다른 언어에서는 1이라고 하면 자동으로 참이 되고 0이라고 하면 거짓이 되지만 자바는 명확하게 얘를 true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true. 그 다음에 거짓은 false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데이터적으로는 true는 1이고 false는 0이지만 자바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이라는 걸 true 대신 쓰지 않고 0이라는 것도 false 대신 쓰지 않고 true라는 것이 있고 false라는 것이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무슨 말인지. 자, 자바는 참 거짓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교 연산자라는 걸 제공하고 있어요. 자, 비교 연산자. 자, 여러분들 수학에서 쓰는 거죠. 그렇죠? 자, A가 B보다 크다. 그렇죠? 크다를 얘기하는 거죠. 크다. 크다가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작다. 작다가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같다. 같다가 있으면 또 뭐가 있겠어요? 같지 않다. 자,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크거나 같다. 그렇죠? 작거나 같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비교 연산을 하면 true 또는 false라는 값이 나온대요. 한번 해볼게요. Sout 1은 1이랑 같나요? 자, 너무 당연한 결과죠. 그쵸? 1은 1이죠. 그쵸? 자, 그러면 그 다음 것도 하나 더 써볼게요. 그쵸? 10은 1보다 작나요? 자, 한번 실행 한번 해볼까요? 실행. 그러면 true라는 형태의 값이 나오고요. 그렇죠? true라는 형태의 값. 얘는 어떻게? false라는 형태의 값이 나오죠. 그렇죠? false. 그런데 이때 이 true라는 거는 데이터적으로는 1이고요. 이 false라는 값도 데이터적으로는 0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랑 같다? 자바는 숫자 데이터와 자료형 데이터 두 가지로 나뉘는 거에 맞아요.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참 거짓 데이터의 부울을 얘기합니다. 자, 요 부울이라는 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부울이라는 수학자한테서 나온 거예요. 부울이라는 수학자. 자, 이 수학자가 비교연산자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자, 수학자 불. 자, 요 사람, 그쵸? 논리대수라고 하죠. 그쵸? 논리학자, 논리대수. 그래서 이제 불리언,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불리언. 자, 불리언 자료의 근간이 된 우리 조지 불씨입니다. 그죠? 조지 불씨. 기억하고 계세요. 그죠? 조지 불씨. 자, 이분이 이제 크다, 작다, 같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신 논리대수의 창시자가 되겠습니다. 그죠? 논리대수 창시자. 자, 이런 합집합, 교집합 이런 것도 이제 기호 논리학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불 타입, 불리언 타입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해석하면 불 타입이라고도 하고 불리언 타입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건 지울게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배우는 기본형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기본형 데이터. 정수, 실수, 그 다음에 비교 연산의 결과인 불. 그렇죠? 정수, 실수, 불. 이렇게 있습니다. 정수, 실수, 불. 자, 그 다음에
자, 자바는 이 문자를요, 숫자로 표현을 하고 있어서요, 문자 역시 숫자 데이터에 해당을 해요. 자, 문자 역시 숫자 데이터에 해당하는데,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줄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A라고 하면, 요건 문자열이고요. 자, 이건 문자열이고, 얘는 자료형에 해당합니다. 자, 문자열은 여러 개의 열을 쓸 수 있어요.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계속 문자들을 열지어 쓸 수 있습니다. 열지어 쓸 수 있는데 내가 이것을 작은 따옴표로 써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 친구는 A, B, C, D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얘는 A, B, C, D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렇죠? 자, 이 친구는 하나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하나만. 자, 이유는 뭐냐면 모든 문자들은 숫자로 치환시켜서 저장하기 때문이에요. 자, 컴퓨터는 뭐만 다룰 수 있어요? 숫자만 다룰 수 있어요. 문자의 모든 것을, 모든 문자를 번호로 치환해서 사용하죠. 그렇죠? 자, 이때 번호로 치환하는 요 행위를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인코딩. 여러분들이 보면 UTF-8이라고 써져 있는 요 인코딩, 파일 인코딩 보이죠? 그렇죠? 이게 뭐다? 아, 이 컴퓨터는 UTF-8이라는 형식으로 번호로 치환하는구나. 이런 거였죠? 자, 잘 써드려 볼게요. 그렇죠? 예를 들어 파일 인코딩이 UTF-8이야. 자, 이건 무슨 말이다? UTF-8이라는 문자표를 이용해서 문자를 번호로 치환한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요 A는 뭐예요? 번호인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얘는 숫자인 겁니다. 그래서 얘도 기본 0에 해당해요. 선생님 근데 출력하면 A라고 출력이 되는데요. 자, 그쵸? 요거 숫자로 한번 출력을 해드려 볼게요. 자, 여기다 내가 숫자로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A를 쓰고 앞에다가 int라고 써볼게요. 자, 이 int는 정수를 얘기합니다. 자, 문자 A를, 이건 무슨 뜻이냐면 문자 A를 정수로 표현해. 바꿔라. 이 뜻이겠죠? 자, 이 뜻은 정수 A를 정수로 바꿔라. 문자 A를 정수로 바꿔라. 그러면 65번. 자, 되죠? 그쵸? 자, 이 A는 실제로는 문자표의 65번입니다. 65번. 자, 영어는요. 자, 이 문자표는 언제 나왔을 것 같아요? 자, 문자표는 언제 나왔을까? 자, 이 문자표. 자, 문자표라는 개념은 언제 나왔을까? 컴퓨터랑 같이 나왔어요. 컴퓨터. 자,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아까 얘기했죠? 컴퓨터는 뭐만 다뤄요? 숫자만 다루니까 아, 그러면 이거 우리 문자열 어떻게 하지? 문자열을 다 숫자로 치환해 버렸어요. 왜? 컴퓨터가 숫자를 다룰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때 최초로 등장한 것이 문자표이고요. 최초로 등장한 문자표는 아스키 코드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크롬에 가서 자, 아스키 코드 그러면 ASC2가 아니라 ASCII입니다. 그렇죠?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 이렇게 나오죠. Interchange. 자, 지금 그 컴퓨터는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졌죠.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문자표가 없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최초 컴퓨터가 메모리가 너무 작아서 그 작은 메모리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표가 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영어만 등록을 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 들어가 볼게요. 자, 보면, 자, 널은 이제 공백이고요. 공백은 00.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키보드예요. 키보드. 자, 키보드들이 쭉 있고요. 자, 오른쪽에 스페이스바도 있죠. 그쵸? 자, 밑에 보면 느낌표, 그 다음에 콜론, 샵, 이런 것들이 쭉 있고요. 그다음 숫자도 우리가 키보드로 실제로 문자열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문자열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30번, 죄송해요. 이게 아니라 왼쪽 거. 자, 왼쪽 거 48번, 49번, 50번, 51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른쪽 가보면 A라는 친구가 몇 번이에요? 65번이죠? 확인해 볼게요. 65번 맞죠? 자, 그렇죠? 자, 65번 맞습니다. 여기도 65번이 되겠죠? 그렇죠? 65번. 여기도 65번.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문자 데이터 타입이라 하는데 요것도 뭐예요? 실제로는 정수입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문자 데이터. 자, 이렇게 작성을 하면 요거는 다 뭐다? 문자입니다. 그렇죠? 자, 문자 데이터는 정수 데이터.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서 또 배우긴 할 건데, 이 자바 같은 경우에는 유니코드, 이 UTF-8이라는 형식의 문자표를 다루고 있고요. 크기는 3바이트까지 쓰고 있어요. 그럼 이제 나중에 얘기해 드릴 거고요. 뒤쪽에 가서. 자, 여기 유니코드, UTF-8이라는 형식의 문자표를 쓰고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영어를 쓰게 되면 1바이트짜리. 한글은 좀 뒤쪽에 있어서 3바이트짜리 문자를 쓰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이 친구 위에 있는 거는 뭐다? 숫자로 되는 게 아니라 자료형인 거고 이 친구만 숫자인 데이터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기본형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숫자라고 했죠. 그렇죠? 숫자. 자, 기본형에는 정수와 실수와 그렇죠? 0, 1인데 그 참거짓, 그죠? 참거짓, 불리언, 그죠? 불리언과 그다음에 캐릭터가 있습니다. 자, 정수, 실수, 불, 캐릭터 다 숫자를 의미하고요, 그죠? 데이터. 자, 그러면 이것도 더하기가 되나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죠? 자, 저도 오랜만에 해서 되나 모르겠는데. A 자, 정수니까 더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막는 것도 있어야죠. 막는 것도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다. 그렇죠? 자, 지금 더하기가 됐죠, 그렇죠? 더하기 됐어요. A 더하기 A, 그렇죠? 65 더하기 65니까 30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정수니까 true도 되겠죠,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근데 저는 true는 안 해봤어, 그렇죠? 될지 모르겠어요. 자, 요거는 아예 문법적으로 막고 있네요, 그렇죠? 문법적으로 막고 있어야죠. 자,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나와야 되는데 자, 문법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다른 언어에서 뭐 자바스크립트 같은 다른 언어에서는 true 더하기 true는 2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제 문법적으로 막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암기인데 하면서 천천히 외워질 거니까 지금 당장 막 암기를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여기까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GPT를 물어도 되고 다른 문서를 봐도 되고 자, 봐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연산이 아니라 저장이나 우리가 뭔가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자료형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자, 자료형 데이터. 자, 자료형 데이터는 뭐다? 데이터들을 묶어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예요. 자,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자, 아주 특이한 건데 내가 예를 들어 int 배열 array 이렇게 해볼게요. 그렇죠? 자, array라고 하지 말고 nums라고 할게요. nums 이름 바꿔서. 자, 예를 들어 우리 반 학생들의 시험 점수를 내가 여기다가 모아놓고 싶어요. 자, 누구는 80점이고, 누구는 82점이고, 누구는 100점이고, 누구는 99점이고, 자, 누구는 70점이고, 그쵸? 또 100점 또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묶어놨어요. 자, 이렇게 데이터들을 묶어서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자료형이라고, 대표적으로 얘는 배열이라고 부릅니다. 배열 자료형. 자료형은 수학적 연산이 안 되겠죠. 자, 이 자체로는 수학적 연산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문자들을 모아서 관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 방금 이 친구를 내가 캐릭터라 차라고 불러줬죠. 자, 요거 정수를 우리가 int라고도 불러요. int. 자, 그럼 이제 이게 지금 무슨 뜻이에요? 정수를 묶어서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자, 이 친구한테 이름을 주는 것이고요. 이걸 우리가 변수라 불러요. 내일 배워볼 거예요. 자, 내일 배울 건데 그냥 간단히 보는 겁니다. 자, 이거 nums는 뭐다? 이것을 관리하는 친구. 이 친구를 관리하는 친구. 이름이 있어야지 좋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 이름. 우리 반 학생들의 점수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 놓은 거예요. 자, 이거는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타입. 여기다 적어 드릴까요? 자, int 이거는 뭐예요?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 자, 그리고 이 뜻은 뭐다? 정수로 된 배열이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정수로 된 배열. 이런 뜻이에요. 정수로 된 배열. 자, 그 다음에 nums는 생성한 데이터를 참조하는 변수라 부릅니다. 변할 수 있는 수. 생성한 데이터를 참조하는 이름.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변수라 부릅니다. 자, 이 변수는요, 다른 것도 참조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변할 수 있는 수, 다른 것도 참조할 수 있다. 그럼 다른 걸 참조할 수 없는 상수라는 것도 있겠죠. 그건 나중에 배워볼 거고. 그 다음에 배열이라는 거는 순서가 있는 자료형 데이터를 얘기해요. 그럼 얘가 0번째, 우리가 이제 0번째랑 하면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자리를 넣어줬죠. 자, 그래서 배열은 뭐다? 순서가 있는 자료형.
자, 배열과 친구인 녀석이 있는데, 친구인 녀석, 문자로 된 배열 자료인 문자열이 있습니다. 문자열.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문자는 제가 캐릭터라 그랬죠, 그렇죠? 캐릭터, char. 자, 이거는 이제 캐릭터의 준말이에요. 캐릭터의 준말인 char가 됩니다. char. 자, 이제도 내가 어떻게 캐릭터를 정리할 건데 순서가 있는 데이터를 할 거다. 그렇죠? 그래서 캐릭터 쓰다. 근데 at cs 이렇게 할까요? 너무 짧은가? 그냥 array 이렇게 할게요. 그렇죠? 배열을 array로 줄여서 얘기하는 거였죠. 자, 그리고 이렇게. 자, 제가 영어로 hello라고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 hello, 그렇죠? 자, 우리가 읽고 쓰는 이 문자의 열을 매번 이렇게 쓰면 너무 귀찮잖아요. 그죠? 너무 귀찮죠?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열 헬로.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쓰라고 우리가 간소화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거를 문자열 타입이라 부르고 str이라 부를게요. 여기다가 hello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선언해도 이렇게 선언한 거랑 데이터적으로는 같아요. 여기 할 수 있는 건 더 많지만 자, 위와 밑에 거는 같은 데이터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문자열 자료형이라 불러요. 자, 어떻게 array와 str은 데이터가 같아요. 이렇게 선언하는 거나 이렇게 선언하는 거나 같은 데이터인 겁니다. 그렇죠? 같은 데이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자료를 생성할 때, 자, 자료를 생성할 때,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해볼까? 조금 쉽게 해보죠, 먼저. 자, 좀 쉽게. 자, 요 str을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str은 new string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선언을 할 수 있어요. 자, 요거를 우리가 객체라고 부르는데요. 나중에 배워볼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요거는 클래스가 되겠죠. 그렇죠? 모든 클래스를 객체로 이렇게 생성자로 칠해서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자료형이 됩니다. 이것도 문자열의 자료형이 됩니다.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넣었기 때문에 아마 빈 문자열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헬로가 될 거고. 볼까요? SOC, STR, SOC, STR. 자, 프로그램은 항상 순서대로 실행되기 때문에 여기서 헬로를 하고 출력하고 객체를 바꾸고 출력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프로그램은 순서대로 실행이 되고, 자, 현재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넣었기 때문에 빈 문자열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여기 빈 문자열이 뜨죠. 여기다가 뭔가 다른 거를 넣으면, 자, 여기다 넣어볼까요? 안녕. 그러면 안녕이란 문자열이 뜰 겁니다. 그렇죠? 자, 안녕, 안녕. 그래서 이제 자료형에는 요 배열과 이런 문자열. 자, 문자열. 근데 요거는 지금 현재 객체랑 같죠? 그렇죠? 배열과 객체 자료형이 있어요. 그렇죠? 요걸 우리가 객체라 부릅니다. 자, 유연산 자료 이렇게 만드는 것을 객체. 그래서 자, 자료형은 우리가 나중에 배워볼 건데 그냥 한번 맛보기로 본 거예요. 그렇죠? 맛보기로. 그래서 우리가 수업 초반에는 뭘 우선 볼 거냐면 기본형들. 자, 기본형들. 자, 그래서 크게 데이터는 이렇게 기본형과 자료형이 있더라. 자, 요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객체라 부른다. 객체. 여기다가 객체. 자, 이 친구는 내가 이렇게 선언하는 거를 대신해 줘요. 자, 이렇게 대신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걸 권장하고 있긴 하지만 자바에서는 객체 자료형을 먼저 설명을 하기 위해서 new 연산자로 이렇게 호출하면 이것을 객체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밥 먹고 올 건데요. 30분까지. 자, 갔다 와서 제가 간단하게 자, 오늘은 너무 많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할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그렇죠? 고민해 볼 거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해 정도를 보고 제가 진도를 어떻게 나갈지 볼게요.